자, 이 책 서두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인간들은 차고도 넘친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인간들은 차고도 넘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을 의지에 맡길 것인지 환경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쉽게 가볼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은 의지에 맡길 것인가 환경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우리 자제분들에게 야, 너 공부 그렇게밖에 안 해서 안 되겠잖아. 공부 열심히 안 해? 이 자식아 10시 돼서 자면 어떡해? 새벽 2시까지는 기본 해야지. 라고 말하고 계신다면 이건 뭐예요? 의지에 의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가 있죠? 성적의 향상은 의지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이거 맹자의 어머니가 2300년 전에 결론을 내준 거예요. 맹모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죠? 맹모가?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맹자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잔소리 안 합니다. 맹모 어머니가 그냥 이사를 갈 뿐이에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애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의지 문제냐 환경 문제냐. 그때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산만 해도 해운대구가 왜 집값이 비싼 거예요? 거기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거죠. 왜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겁니까? 거기에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환경론적으로 아이에게 성적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혹이라도 지금도 애한테 잔소리를 해서 성적을 높이려고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꿔줍니다. 어떤 환경을? 고액과외를 시켜주죠. 얘 보고 공부해라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고액과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동네 학원 선생하고 고액과외 선생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과목당 100만원 정도씩 주는 거 시키시죠? 여러분들 여기 동네 학원 있잖아요. 20만원 주면 다니는 학원. 애들 짐가방 들고 거기 50명 들어앉아갖고 깜빡깜빡 졸다 옵니다. 그런데 고액과외를 시키면요, 선생님이 집으로 오잖아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지 절대로 의지에 자극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안전관리도 똑같죠? 조심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전부 의지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라 그 뜻이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써놓은 것이 법가사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는 요즘 뭐라고 하죠? 경영학에서는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프로세스로 접근한다는 이야기가 환경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비자라는 사람은 53살의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안타깝죠? 네, 원래 천재들은 일찍 수가 짧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진시황이 책을 읽고 있어요. 혼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책을 누가 썼지? 이 책 이거 쓴 새끼 진짜 머리 좋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대단하다. 이놈을 내가 만나보기만 한다면 원이었겠다. 라고 혼잣말을 막 해요. 근데 그 밑에 영의정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라 그랬죠. 이사하고 한비자가 동기동창이에요. 이사가 이렇게 보니까 지 동기가 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폐하, 그 책을 쓴 자가 제 동기동창입니다. 그래? 이 새끼 빨리 오라 그래. 올 수 없습니다. 왜? 그 친구는 우리의 적대국인 한나라의 왕자입니다. 적대국에서 왕자를 우리에게 보낼 리도 없고 오라고 한다고 올 리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한나라 임금한테 전화 걸어봐. 실제로 전화를 했겠습니까만 하여간 전화를 해서 야 한나라 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내 누군지 알지? 내 진시황이다. 내 성깔 알지 너? 네 아들 중에 한비자라고 있다며. 그 새끼 나한테 보내. 내가 이야기 좀 할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 자식을 당신에게 보내냐? 못 보낸다 이랬죠. 아 그래?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전화 끊죠. 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내일까지 안 보내면 모레 전쟁이다.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죠. 미국이 미국 뭐 하라고 했는데 우리 못합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알아봐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나라 왕이 한비자를 부릅니다. 애비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약소국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네가 진나라에 가서 진시황을 만나보고 오너라. 외신 자격으로 가거라. 가서 매사 조심하고 신경 써라. 이렇게 당부를 해서 이제 진나라를 보내요. 이제 진나라에 한비자가 도착을 해서 진시황을 만납니다. 야, 네 한비자 만나. 예. 이거 네가 쓴 책 맞나? 예.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내가 지금 중국을 통일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게 여기 다 나온다. 어떻게 이 생각을 했냐? 기가 막히다 너.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아구가 착착만 나요. 그걸 밑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죠? 이사가 지켜보고 있죠. 남자의 질투심이 강합니까? 여자의 질투심이 강합니까? 남자의 질투심이 훨씬 강합니다. 이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잘못하면 저 새끼한테 정승짜리 뺏기겠는데 저거 싹을 잘라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폐하에게 묻습니다. 폐하, 어찌 생각하십니까? 진시황이 야, 저 새끼 진짜 똑똑하다 그자. 저 새끼 내 옆에 두고 일 좀 시킬 방법 없나? 폐하 아니래옵니다. 폐하께서 만나보신 바대로 영특하기가 그지없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를 만약에 옆에 두시면 적국의 자식인데 무슨 반역을 꾀하는지 모릅니다. 또 혹시 저거 나라를 돌려보내면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해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참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죽이는 건 좀 심하잖아? 일단 겁을 좀 주자. 겁을 줘가지고 내 옆에 두고 일 좀 시켜보자. 일단 감옥에 가둬보자. 그래서 감옥에 가두라고 해요. 그날 밤에 이사가 무슨 짓을 했겠어요? 한비자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이야 우리 폐하에게 너를 어떻게 할 셈이냐고 물어봤거든. 니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아예 죽여버린단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니네 나라 국민들 사기 떨어뜨리려고 완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단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죽음이라도 편안하게 맞이하라고 내가 여기 사약을 한 사발 들고 왔다. 이거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죽어라. 그래도 새끼야 내 동기동창이라고 봐주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서 한비자가 그걸 마시고 죽어요. 그때사 진시황이 이거 뭔가 불길하다. 빨리 감옥에 가봐라. 갔더니 한비자는 이미 자살을 하고 유서가 써져 있어요. 유서 누가 쓴 거예요? 이사가 써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한비자는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사라는 사람도 원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해불양수라는 말의 주인공이 이사입니다. 이 양반이 어쨌든 도움을 줘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가 몇 년 갑니까? 불과 23년 만에 망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진짜 영특한 어떤 사람이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진시황이 실제로 한비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감옥에다 넣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기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이걸 우리는 안전관리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페일세이프라고 부르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보냈다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도록 줄 고생을 해서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리감독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리실 때는 요거를 해라. 그 중에 2번, 3번은 반드시 조치하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요걸 리체크라고 그래요, 리체크. 이 리체크를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그냥 지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시행하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라. 이런 형태의 반드시 리체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비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비자는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두고 죽었다. 자, 여기 7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진나라가 원체 강대국이에요. 나머지 6개 나라가 자기들이 원체 약소국이니까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요. 연합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입니다. 동쪽이 산이 많고 서쪽이 평야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서고 동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동쪽이 평야가 많습니다. 자, 근데 진나라는 뭐냐면 산업지역도 많고 산업지역이 많으니까 자원도 적고 사람도 적어요. 그랬던 그 나라가 어떻게 했길래 중국을 통일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리하잖아요. 그게 법치주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가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원칙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이죠, 진나라가. 어찌됐건 이 6개 나라가 밤에 만나가지고 혹시 진나라가 쳐들어오거든 우리 서로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지? 요거를 하는 것, 요걸 합종이라고 그럽니다. 합종. 이제 진나라는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위나라 왕을 만나요. 야, 니네들끼리 꿍짝꿍짝 작당했다면 니 그러지 말고 내가 지 새끼 쳐들어가거든. 가만히 있다 나중에 나 도와라. 그럼 저 땅 뺏어가 반 줄게. 요걸 연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합종연행이라는 말 들으셨죠? 이 두 개의 전략이 충돌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죠? 연행 전략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 직장 다니시면 제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차장까지는 열심히 하면 올라간다. 근데 부장 달락하면 정치 좀 해야 될걸? 그게 이만 다 전략이 필요해. 이야기를 저한테 신입사원 때 해줬어요. 제 상사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합종 전략입니까? 연행 전략입니까? 연행 전략이라는 것은 장래가 촉망해 보이는 임원 한 사람 줄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합종 전략은 그런 거 안 보고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쓰십니까? 그죠? 아마 나름대로는 다들 쓰시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연행 전략을 썼던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6개 나라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게 와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합종이든 연행이든 혼자서는 안 된다. 천하에 없는 진나라 같은 강대국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로따로 연행 전략을 썼던 거죠. 지금 천하에 없는 미국도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안전도 뭐라 그랬죠? 우리 오전에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들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것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비자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 원칙은 법술세입니다. 법술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차이점 하나가 바로 술이에요, 술. 힘이 있어야 된다, 세가. 법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건 다 이해되시죠?
술이 있어야 한다.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술수예요, 술수. 관리자나 리더라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술을 부려서 그걸 체크해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안 해보셨죠? 보통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자 격리 사업을 쓰거든요.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안 믿어도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방법들을 써요. 퇴근할 때 격리사원은 반드시 시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통장에 얼마 들었고 금고에 얼마 들었습니다라고 시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만약에 시제가 금고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시제 보고가 사장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사장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금고를 열어서 그 안에다가 10만 원을 넣어놔요. 몰래. 아침에 출근해서 그 여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걸 숙닥했다.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걸 사실대로 말했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시제 보고 들어오면 거기서 10만 원을 빼버려요. 아침에 출근해서 여자 격리원이 다시 세일 거 아니에요. 근데 9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비죠. 이때 자기 돈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술이라고 그래요, 술. 이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한비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보면 얍삽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체크해라. 그래서 믿을 사람 믿어라. 우리나라 모 그룹 회장님이 아시겠지만 자기가 아끼는 직원이 상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가지고 이 부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을 준다잖아요. 그거를 이거 쓰고 이걸로 보태 써라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는 가만히 기다려 본대요. 그러면 이번에 덕분에 상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금액이 너무 과해서 이만큼은 쓰고 이만큼은 다시 회사에 반납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체크해요. 그냥 홀라당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뭐 문제 가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만큼은 너무 무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한직으로 발령을 해버립니다. 한직으로. 해외 같은 데로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3년쯤 있다가 그 친구 동태가 어떤지 체크해오라고 해요. 네,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불러드려라. 바로 임원시키도록. 이렇게 인사를 했던 회장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이게 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비자가 이야기하는 리더의 덕목이다라고 합니다.